안녕하세요. G7 클리닉의 조인배 원장입니다. 오늘은 복부 지방흡입 재수술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저에게 지방흡입을 하러 오기 전에 1년 전에 이제 복부 지방흡입을 받으셨던 분인데, 사실은 집이 이제 경상도 저쪽 밑에 서울보다는 거리가 멀었는데 서울까지 와서 잘 알아보고 지방흡입을 받았지만 복부 지방흡입 수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먼저 복부 전면 배꼽 주변으로 울퉁불퉁한 그런 느낌이 있었고, 옆구리 쪽으로 넘어가면서 옆구리의 외측 쪽으로 지방이 갈비뼈 바로 밑으로 남아서 비대칭 쪽으로 양쪽이 이제 남고, 그래서 허리가 밋밋한 느낌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골반에서 약간 뒤쪽, 흔히 말하는 뒷구리 쪽으로 지방이 좀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45도 앞모습을 좀 보면은 옆구리 쪽으로 지방이 좀 남았고, 아랫배 배꼽 주변이 울퉁불퉁하고, 그리고 왼쪽 45도 앞모습을 보면은 갈비뼈 부위 상복부는 지방이 남았고, 배꼽 주변은 너무 과흡입으로 울퉁불퉁한 모습이 있었고, 아랫배가 좀 지방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유독 왼쪽 옆구리 뒤쪽으로 이런 지방이 좀 많이 남아서 비스만 옆모습에서 S라인처럼 굴곡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하고는 동떨어진 좀 여성미가 떨어지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팔을 들고 찍은 앞모습에서도 옆구리 쪽으로 이어지는 굴곡들과 배꼽 주변의 요철들,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였습니다. 90도 옆모습에서도 가슴 및 갈비뼈 부위, 배꼽 주변 아랫배로 연결되는 이런 실루엣들이 지방이 남고 과흡입되고, 그래서 굴곡이 좀 있는 상태였고, 뒤쪽 꼬리뼈 위쪽으로 지방이 좀 남고 브라라인으로 살짝 지방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옆모습에서도 이런 매끄럽지 못한 수술 결과를 안고 저에게 온 상태였습니다. 복부 전면에 요철들이 너무 심하고 유착도 있고 군데군데 지방은 남고 패이고, 그래서 첫 번째 지방 흡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수술을 하고 지방을 좀 저장해 놨다가, 그 지방으로 한 두세 달 지나서 요철이 있는 부위를 이식을 하기로 플랜을 짰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당일날 매우 섬세한 디자인을 했습니다. 가슴 밑에 쪽에는 오른쪽으로 좀 더 남고, 옆구리 쪽은 오른쪽 위쪽으로 좀 더 남고, 배꼽의 바로 위쪽으로 지방이 좀 남고, 그 위쪽으로는 좀 패여 있으면서 아랫배는 전체적으로 지방이 좀 남아 있었고, 음부 위에도 좀 지방이 있었고, 골반 위쪽으로는 약간 오른쪽으로 좀 더 있었던 상태를 섬세한 디자인을 통해서 표시를 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옆모습에서도 가슴 옆에 하부 쪽으로 약간 지방이 남아서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주고, 브라라인 위쪽도 오른쪽이 좀 더 남았었는데 별표를 해서 이런 표시를 한 상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왼쪽에 옆구리와 뒷구리 위쪽으로 지방이 좀 남아서 이런 표시를 섬세하게 한 디자인 모습입니다. 제가 항상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 얘기했듯이 의사의 실력을 알아보는 객관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로는 그 어떤 의사도 다 섬세하고 꼼꼼하고 수준 높은 이런 수술 결과를 보장하죠. 상담을 다녀보면은. 하지만 우리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얘기하는 수준 높은 수술 결과를 현실에서 구현해내려면 결국엔 수술 결과여야 되고, 수술 결과가 좋으려면은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지방흡입은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얇은 캐놀라 관을 피부 밑으로 넣어서 손끝으로 만지면서 하는, 어떻게 보면 블라인드 서저리입니다. 이런 사람의 몸은 굴곡이 있고 지방이 오른쪽 왼쪽이 비대칭적으로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나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굴곡과 지방이 남거나 파인 재수술 케이스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더더욱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재수술을 해야 될 상황에 빠져 있다면 병원을 상담을 다닐 때 디자인을 눈여겨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엔 이분이 이제 저에게 수술을 해서 2달 정도 지나서 수술 결과를 확인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수술 전 상담 시 찍었던 사진과 수술 후 2달째 찍었던 사진인데, 보면은 가슴 및 갈비뼈 부위도 좀 정리가 됐고, 배꼽 주변도 이전보다는 좀 정리가 됐죠. 배꼽도 찌그러진 게 약간 세로 느낌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구리 쪽으로 비대칭적으로 이렇게 이제 남아있던 지방들이 정리가 되고, 특히 왼쪽 옆구리 지방이 좀 남고 바로 밑에 이렇게 패여있던 이런 함몰들이 섬세한 수술로 매끄러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5도 옆모습에서도 오른쪽 가슴 밑으로 굉장히 많이 남아있던 지방 볼륨이 줄어들고, 배꼽 위쪽으로 패이고 남았던 지방들도 정리가 되면서 함몰도 좀 좋아지고, 구리 쪽 뒤쪽으로 남았던 지방도 정리되면서 라인이 이제 매끄럽고 약간 굴곡 있는 라인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고, 오른쪽 골반 위쪽에 좀 함몰이 있었는데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45도 앞모습에서도 윗배 쪽 정리가 되고, 배꼽 주변이 정리가 되고, 왼쪽 옆구리 뒤쪽으로 이렇게
남았던 볼륨이 정리되면서 성미 있는 모습으로 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을 들고 찍은 앞모습에서도 실루엣과 요철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후 사진을 비교할 때는 항상 같은 조건에서 찍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거리, 같은 조명, 같은 각도에서 찍어야겠죠. 흔한 거는 아니지만 전후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복부 요철이 있는 사진을 비교해 주는 샷에서 수술 전에는 후레쉬를 터뜨리지 않고 찍고 수술 후에 후레쉬를 터뜨리고 찍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좋게 얘기하면 트릭이지만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사기성 짙은 그런 행동이죠. 그래서 사진을 찍는 기술을 가지고 트릭을 부린다면은 정말 환자한테 2번 상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후레쉬를 터뜨리지 않고 수술 전에도 같은 조명에서 같은 자세로 찍고 수술 후에도 같은 조명에서 찍어야겠죠. 수술 후에 후레쉬를 터뜨리고 찍으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매끄러운 사진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환자를 속이는 거겠죠. 그래서 같은 조명에서 같은 자세에서 찍은 전후 사진에서 이런 굴곡들이 좋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옆모습에서도 가슴 밑에 남아있는 굴곡들이 좋아지고 뒤쪽에 있는 허리에서 쪽으로 연결되는 라인도 매끄러워졌으며 오른쪽 러브핸들의 조금 약간 아래쪽에도 볼륨이 좀 남았었는데 그것도 정리되면서 많이 매끄러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 옆모습도 이전보다 많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매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2번의 수술을 하기로 계획을 원래는 했었는데 첫 번째 지방흡입을 통해서 매끄럽게 해보고 그 다음에 요철이 조금 있으면 이식을 하자고 했었지만 스킨도 두께도 좋고 수술 결과가 만족스러워서 굳이 지방 이식까지는 안 하고 그대로 그냥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좋게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복부 지방흡입 재수술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안전하고 똑똑한 지방흡입 하세요.